지전자도 4년 전에 수시 채용을 한다고 바꿨어요. SK그룹은 아예 3, 4년 전에 없앴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 공채하는 데 어디죠? 삼성. 저번 주에 시험 봤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10%가 넘어가요. 기형적인 나라 구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기형적인 데가 있어. 어디죠? 대만. TSMC 한 회사의 매출은 대만 GDP의 21%. 자소서에 기재된 경험의 진정성. 이게 뭐죠? 자소서만 너무 잘 썼어, 애들이. AI 활용하고 이래서. 저기, 자소서 컨설팅 학원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서울에? 뭐 한 번에 200만 원이래요. 나 그거나 할까 싶어요. 나 진짜 잘 투자 생겼는데. 근데 금방 뽀록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기업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AI를 활용해서 거짓을 디텍트하는 기술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으니 진정성이 없거나 부풀리기를 하면 그 앞에서 면접을 할 때는 면접 담당자도 몰라요. 하지만 돌아서서 프로그램에 분석해보고 아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죠. 2차 면접에서 걸러내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을 할 때 뭐 물어볼 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고 여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는 이제 입사하기 튼 거예요. 세상이 이제 만만치 않아요. 화이트 경험은 더더욱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자는 틀려요. 취업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등록하고 그걸 검증을 받아. 개발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되게 위한 로드맵 부분이, 너 와서 어떻게 발전할 거니, 이거를 보죠. 근데 형식만 바뀌었지 항상 옛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이력서 샘플을 제가 드린 거 집 파일 푸셔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과와 경험 내용이 없어. 네? 여러분들 보실 샘플 중에 50%는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쓰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특장점이 없고 단점도 별로, 단점은 자기가 잘 알겠지. 근데 단점은 얘기하기 싫은데 특장점이 없으니까 돌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한데 가끔 실패했을 때 별 생각이 없어서 실패를 하면 큰일이 많이 생긴다. 그럼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쓴 거야. 최악이라는 거죠, 이게. 인사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너는 뭐라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말로 해결을 하려는 타협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끝내 끝을 맺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 한국에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끝내 끝을 맺었대. 네. 되게 어려운 친구예요. 근데 때문에 맡은 일을 있으면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진대. 끝내 끝을 맺으니까 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기적의 논리로 끝났어요. 청주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제공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공대생 여러분. 오늘 공대생을 위한 멘토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멘토 박민욱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IT, 제조업 등 기술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공학계열 여러분께 꼭 맞는 면접 전략과 조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신 취업시장 동향부터 면접 트렌드, 그리고 효과적인 답변 기법까지 2025년 면접 합격 전략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고 막막하시죠? 이번 강의를 통해 그런 걱정을 덜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최근 취업 시장 동향을 통해 요즘 채용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면접 답변법을 배워볼 건데요. 스타 기법처럼 답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대생 특화 면접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거나 상대방 설득 시도를 좀 열심히 안 했다.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 도출을 못 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그리고 팀워크가 안 돼서 팀 내에서 의견 조율하고 조정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실패 팀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예. 그래서 평가자의 판단은 어땠냐면 한수원 쪽은요. 이렇게 실패한 팀은 협력 부족 및 의사소통 미흡으로 전원 탈락시켰고요. 예. 면접관들은 과정 결과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 팀은 요렇게 좀 했어요. 소수의 팀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를 보지, 그러니까 소수 정예의 팀원들의 팀워크를 보지, 대부분 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변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DNA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스타트업들의 판단 방식이에요. 판교 쪽에 있는 회사들을 지원하면 요런 컨셉이 좀 많고요. 종로에 있는 금융권을 지원하시면 의지로나 그럼 이제 핀테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 사기업은 그 회사의 이익이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그 실제 사례 가볍게 몇 개 보겠습니다. 농협은행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LH는 PT 면접과 토의 면접 두 개를 다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실무 중심 능력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NH농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장에서 자료를 수령 후 10분 내에 PT 면접을 하게 시켜요. 지금 10분 동안 하는 리뷰는 PT 면접, 토론 면접, 협상 면접을 전반적으로 다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기업체 사례를 좀 보시면 농협은 IT 등의 시사 문제 출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쪽의 IT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농협에서 높게 평가하는 점은 좀 주제 분석하고 장단점 분석, 그리고 적용 방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PT 면접에서 발표하는 일을 좀 높게 칩니다. 그래서 농협에 면접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사례 또는 이제 농협은행의 NH의 디지털 전략,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질문들을, 최신 이슈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농협의 PT 면접 이후에 토익 면접을 이어서 바로 진행하는데, 농협의 토익 면접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3, 4인별 조별 토익이고요. 어 경청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꼭 제시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10분 동안 준비하고 발표한다 그랬어요. 10분 동안 토론도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전문성보다는 팀워크, 소통 능력, 창의력을 더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영업직을 지원할 경우에 영업직도 많이 뽑습니다. 이제 어떤 농협의 상품과 영업 경험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기반 은행이잖아요. 어떤 특수한 지역의 영업 방식이 또 있고요. 그래서 농협의 영업 방식은 일반 시중 금융은행과 금융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직 지원 시에는 농협만의 영업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합격 비결은 그냥 간단히 보세요. 조직 융화력, 어떤 지원자의 특색, 경험이 꽤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만의 지원 동기를 많이 봅니다. 농협이 일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금융권과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조사해 보셔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NH에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진솔하게 답변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은행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기업은행도 IBK 기업은행도 뭐 우리나라 주요 금융권들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IBK는 누가 뭐래도 국책은행입니다. 예, 이자율 장사를 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국책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도 보고요. 개인 면접도 굉장히 보는데 개인 면접 보시면 인성 기반 면접을 합니다. 인성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 개인 면접에서 인성, 태도, 개별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건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기업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중소기업 대출이죠. 담보력이 높지 않고요. 신용등급이 높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술을 기반이나 미래 잠재 능력과 성장성을 갖고 대출을 해 주는데 개인 면접에서 인성이 좋지 않다면 부정부패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행은 입사하실 때 도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소통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전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IBK 기업은행도 조금 스타일이 독특한데요. 진행 순서가 막 이렇게 돼요. A 퍼지 용지로 주제를 확인 후 찬반 선택을 합니다. 참여자들이 찬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찬성적, 나는 반대쪽. 5분 주고 마인드맵을 제작하게 시켜요. 전지로. 이제 마인드맵 여러분 많이 그려보셨죠? 마인드맵으로 전체 토론할 가지를 브런치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PT 발표를 시킵니다. 팀별로 PT 발표를 시켜요. 개인별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PT 발표를 하고 나서 자유 토론을 또 20분 시켜요. 프로세스가 아주 정교하게 이어져 있죠. 이 면접관들이 이거를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지원자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A4지를 주고 PC도 못 쓰게 하고 핸드폰도 못 쓰겠죠. 그죠?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모두 다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제작하려면 팀워크도 있어야 되죠. T팀에도 해야 되고 자유 토론도 해야 돼요. 굉장히 저는 좋은 면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 토론까지 다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개인 면접까지 있어요. 50분이나 합니다. 인성 면접을. 엄청나죠? 네, IBK 정말 좋은 은행입니다. 이 정도로 까다롭죠. 다른 데하고 조금 방법이 틀려요. PT 면접도 하는 거고요. 토론 면접도 하는 거고, 게다가 개인 면접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구조적 면접. 50분간 합니다. 자소서를 기반으로 모든 경험을 다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요. 리더십 갈등 실패 경험도 계속 물어보고요. 계속 질문을 유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50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한 사람당 50분입니다. 50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 IBK를 면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체력 분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체력 분배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 종일 면접 본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죠? 그래서 블라인드나 이런 데 후기를 보시면 IBK 면접을 가려면 에너지바를 꼭 챙겨라. 초콜릿. 뭐 이런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성공 사례 제가 뭐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또 드릴 필요 없고요. 피해야 될 실수 3 가지만 하면 오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접에서 토론 면접이든 뭐든 첫 번째, 지나치게 발언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상대방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주제에 벗어나서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얘기만 강조하면 필패, 필승이 아니라 필패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